지구. 거대한 바위와 물로 이루어져 우주의 한 점으로 존재하는 행성. 지구는 우리가 아는 어떤 행성과도 다릅니다. 생명이 존재하기 때문이죠. 우리에겐 단순한 고향이 아니라 전 우주에서 유일한 보금자리입니다. 하지만 이 지구는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자연의 어떤 힘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살아 숨쉬는 행성을 만들어낸 것일까요? 과학자들은 이제 막 지구의 비밀을 풀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구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알아보기 위한 여정을 지금부터 함께 떠나보시죠. 이 광활한 우주에 우리 인간이 살아갈 수 있는 곳은 지구 한 곳뿐입니다. 마치 우리를 위해 만들어진 곳 같습니다. 마실 물뿐 아니라 먹을 음식과 숨쉴 공기도 제공해 주죠. 우리는 유일한 고향인 지구에 영원히 의존하며 살아야 합니다. 하지만 50억 년 전 지구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현재 지구는 은하계의 가장자리에 자리 잡고 있지만 한때 그곳엔 가스와 먼지로 이루어진 거대한 구름만이 있었죠. 이것은 무엇이 이 먼지 구름을 생명이 살아 숨쉬는 아름다운 별로 바꿔 놓았는지에 관한 얘기입니다. 행성이 만들어지는 데 필요한 요건들을 잘 이해하고 있는 천문학자 톰 플레밍입니다. 애리조나 남부 키츠피크에 있는 이런 천체 망원경들을 이용해 천문학자들은 지구가 탄생한 과정을 추적해 오고 있습니다. It all begins with a big cloud of gas and dust. Little particles of dirty stuff, grains of sand, grains of silicon. 과학자들은 먼지와 가스로 이루어진 이 지역을 분자 구름이라고 부릅니다. 물론 지구상에서 보는 구름과는 완전히 다르죠. Molecular clouds are vast. They cover hundreds of light years in size. 허블 천체 망원경으로 촬영한 사진 속의 이런 구름으로부터 지구는 태어났습니다. 이런 구름들은 수백 개의 죽은 별들의 파편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거대한 분자 구름이 미세하게 회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구름의 규모가 줄어들자 회전은 더 빨라졌죠. 구름이 수축되면서 우주로부터 날아오는 물질들의 에너지 때문에 구름 중앙부는 뜨거워졌습니다. 중심부는 회전을 거듭해 태양이 됐습니다. 구름의 나머지 부분은 회전이 너무 빨라 먼지와 가스로 이루어진 넓은 원반 모양으로 흩어졌습니다. 이것이 생명의 유람이었는데 지구와 다른 모든 행성들을 형성하게 된 물질들이었죠. 이 먼지를 행성으로 바꿔놓은 원인은 최근까지도 알려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003년 3월 국제우주정거장에서 이루어진 한 흥미로운 실험에 의해 중대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우주비행사 돈 패티슨 무중력이 다양한 물질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 싶었습니다. 그는 일련의 단순한 실험을 통해 비눗방울을 촬영하고 소화제 알약과 물에 푼 물감과 소금을 채운 비닐백도 촬영했습니다. 이 마지막 실험은 놀라운 과학적 발견이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패티슨 이 실험의 의미를 알지 못했죠. 이 실험의 의미를 알아차린 사람은 동료 우주비행사 스탠리 러브였습니다. Don likes to mess with things, and one of the things he messed with was putting things in plastic bags, granular solids like sugar, salt, instant coffee,
He put them in a bag, inflated the bag, and shook them up just to see what would happen. And what happened was the little particles formed up into clumps like dust bunnies instantly. 이 실험 영상을 본 러브는 자신이 중요한 발견을 목격하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And Don shot this video down. He said, "This is cool, isn't this neat?" And showed all his little videos and his different substances and the different bags. And I said, "Don, yeah, that is neat. Actually, you've solved a very old problem in planet formation." 무중력 상태에서 결정들은 지구상에서와는 전혀 다르게 움직였습니다. 러브는 결정들이 뭉쳐지는 이유를 알아냈죠. Well, anytime two different materials rub together, you can have a few electrons get traded off from one material to another. This happens when you rub a rubber balloon on your hair and stick it to the wall. As it turns out, once you get dust or basically anything in zero gravity and shake it up, let it bump into each other, we think it gets some sort of electrostatic charge on it, which makes it clump up together just immediately. You can break up the clumps by shaking the bag up, and then they reform as soon as you stop shaking it. 우리의 지구는 태어나고 천 몇 초 동안은 이런 모습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과학자들은 이 사건이 약 45억 년 전의 일이라고 보고 있죠. 지구의 진화 과정을 알아보기 위해 제작진은 지구 탄생으로부터 현재까지의 시간을 12시간짜리 시계로 바꿔봤습니다. 정오에 시계가 작동을 시작합니다. 생명이 숨 쉴 수 있는 행성이 되기 위한 지구의 여정이 비로소 시작됐습니다. 첫 단계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죠. 이런 미립자 덩어리가 점점 커지면서 지름 800m 정도의 물질이 됐고 늘어난 부피로 주변의 원반으로부터 다른 물질을 끌어당길 만한 중력을 갖게 됐습니다. 덩어리는 거대한 진공 청소기처럼 아무것도 남지 않을 때까지 원반으로 물질을 흡수하며 태양 주위를 돌았습니다. 처음 태양계에는 이런 덩어리들이 약 20여 개의 행성으로 자라났습니다. 이 과정에 300만 년이 걸렸습니다. 지구 탄생의 시기에서는 30초도 되지 않죠. 지구 진화의 다음 단계는 엄청나게 격렬했습니다. 20여 개의 행성들이 태양 주위를 도는 동안 각 행성의 중력이 서로를 끌어당기며 충돌이 일어났죠. 충돌한 두 행성들은 하나로 합쳐졌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충돌이 잦아들고 태양계 내부에는 몇 개 행성만이 남게 됐습니다. 여기엔 금성과 수성, 화성, 그리고 지구가 있죠. 천문학자들은 지구가 약 3천만 년 만에 이런 모습으로 성장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의 시계는 이제 막 5분째로 접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초기의 지구는 어땠을까요? 현대인이 그 지구에 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다른 행성들과의 충돌에서 나온 에너지는 지구를 아주 뜨겁게 달구었습니다. 당시 온도는 약 섭씨 4,700도로 시신을 태우는 화장로 내부보다도 5배 이상 뜨겁습니다. 인간은 한순간에 연기와 재가 돼 사라질 온도인 것이죠. 하지만 지구의 온도가 점차 낮아지자 또 다른 문제가 생겼습니다. 전하를 띤 입자의 물결이 지구로 몰려들었는데 너무나 강력해서 지구의 모든 생명의 가능성을 지워버릴 수 있었죠. 약 45억 년 전 거대한 먼지 구름이 붕괴되면서 우리의 태양계가 만들어졌습니다. 태양과 행성들, 그리고 지구. 하지만 갓 태어난 지구의 열기가 식자 또 다른 위험 요소가 지구의 존재를 위협했습니다. 태양으로부터 치명적인 입자들이 몰려온 것이죠. 콜로라도주 볼더, 이곳 우주환경센터에서 기상학자들이 태양 표면의 폭풍을 관찰합니다. 이보다 더 무시무시한 날씨는 없습니다.
태양에서는 산들바람도 초속 320km가 넘고 가장 낮은 온도도 섭씨 4,420도나 됩니다. 태양 폭풍은 우리 지구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24시간 관찰이 필요하죠. 우주과학자 로드니 비어렉은 태양의 치명적인 이면을 잘 알고 있습니다. The sun is a large explosion. And from that explosion, energetic particles are released. 이런 입자들이 태양풍을 형성하고 지구를 향해 최고 시속 160만 킬로미터의 속도로 날아오게 됩니다. 태양풍이 강해지면 지구도 위험해집니다. We watch the sun, and when we see something that may produce energetic particle events here at Earth, we try and warn astronauts, even airlines, about these types of events. 태양풍의 하전 입자들은 살아있는 세포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힐 수 있는 방사능의 일종입니다. 강력한 태양풍은 우주선 외부에 나와 있는 비행사를 죽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태양풍은 행성 자체에도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죠. 지구는 대기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대기는 우주의 극심한 온도로부터 지구를 보호하는 얇은 기체의 층입니다. 하지만 하전 입자들이 행성의 대기에 닿으면 대기층을 분산시켜 버립니다. 화성의 상태를 보면 태양풍의 파괴력을 잘 알 수 있죠. 수백만 년에 걸쳐 태양풍은 화성의 대기를 거의 없애버렸습니다. 이제 화성 표면엔 물이라 부를 액체도 없고 숨쉴 공기도 없습니다. 지구가 이런 운명을 피할 수 있었던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그 해답은 지구 탄생 순간에 숨어 있습니다. 초기 지구가 형성될 때 외부 물질이 지구와 부딪히며 발생한 에너지는 열을 발생시켰는데 바위도 녹일 만큼 강력한 열이었습니다. 바위가 녹자 가장 가벼운 물질이 표면으로 떠올랐습니다. 반면 철을 포함한 무거운 물질들은 중심을 향해 가라앉았죠. 이렇게 해서 핵이 형성됐습니다. 태양의 무서운 광선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는 것은 바로 지구의 이 철핵입니다. 지구의 핵이 어떻게 우리를 지켜주는지는 아직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는데 이 수수께끼가 댄 레스롭의 연구 과제입니다. 메릴랜드 대학교의 연구실에서 레스롭은 지구 핵 모형을 통해 핵의 행동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The Earth's core has dynamo action that makes a magnetic field. And that's a process where currents in the liquid iron cause magnetic fields. 레스롭은 핵의 회전 운동이 지구를 보호하는 자기장을 형성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We can see how the currents produce magnetic fields with this simple demo. Just take some iron filings and sprinkle them down around this coil of wire. 이 코일은 지구의 핵을 나타내며 철가루들이 자기장의 모양을 보여줄 것입니다. And then hook the coil up to a power supply. You can see the iron filings line up with the magnetic field lines, and the magnetic field lines are passing through the center of the coil and looping around the ends. 코일에 흐르는 전기가 자기장을 만들어냅니다. 지구의 핵에서도 이와 같은 현상이 훨씬 큰 규모로 일어나고 있죠. 지구의 남극과 북극이 존재하는 것도 바로 자기장 때문입니다. 자기장은 우주로도 연장되는데 이를 자기권이라고 합니다. 이 자기권이 태양풍으로부터 지구를 보호해주죠. 태양으로부터 지구를 향해 날아오는 입자들은 자기권에 의해 가로막힙니다. 뚫고 들어오는 입자들도 극지방 쪽으로 비껴나게 되죠. 이런 입자들이 지구의 대기로 들어오게 되면 대기 중의 분자와 반응해 이와 같은 오로라를 만듭니다.
북극광과 남극광을 만들게 되죠. 태양풍은 지금도 우리의 대기를 손상시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기권 덕분에 치명적인 손상은 피할 수가 있는 것이죠. It's been estimated that between 5 and 10 pounds a second of our atmosphere are dragged out into the solar wind. Fortunately for us, even at that rate, the amount of time it would take to deplete our atmosphere would be many times the life of the sun. 지구 중심의 철핵이 만들어낸 자기장은 지구의 진화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으며 이 자기장이 없었다면 숨 쉴 공기도 없었을 것입니다. 자, 지구의 전체 역사를 12시간으로 나타낸 시계는 겨우 6분째를 지나고 있습니다. 지구는 여전히 우리가 아는 모습과는 다릅니다. 그렇다면 인간은 이런 환경에서도 살 수 있었을까요? 당시 지구의 온도는 사람이 보호복을 입고 살아남을 수 있는 정도로는 낮아졌습니다. 철핵 덕분에 지구인들은 태양풍을 걱정할 필요도 없게 됐죠. 하지만 지구상엔 아직도 산소와 물이 없습니다. 인간은 1분도 살지 못하죠. 만약 이런 환경에서 살아남았다고 해도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곧 충격적인 사건이 찾아오게 되니까요. 지구는 다른 행성과의 충돌 경로에 놓여 있으며 역사상 가장 강력한 충격이 지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린 거대한 가스와 먼지의 구름이 붕괴돼 태양계를 형성한 과정을 살펴보았습니다. 지구의 철핵은 자기장을 만들어 치명적인 태양풍의 공격으로부터 지구를 보호해왔다는 것도 알게 됐습니다. 지구의 탄생은 격렬하고 극적인 과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더 놀라운 사건이 곧 벌어집니다. 행성 전체를 녹여버릴 만큼의 엄청난 충돌인 것이죠. 이러한 사건이 벌어졌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준 건 우리 머리 위를 돌고 있는 저 커다란 물체입니다. 달은 지구와 항상 함께하는 위성입니다. 수백 년 전부터 사람들은 달의 출처를 궁금해했죠. 다양한 이론이 있었습니다. 일부에서는 초기 지구가 너무 빨리 회전한 나머지 생성 물질이 밖으로 튀어나간 것이라고 생각했죠. 달이 지구 옆을 지나다가 지구 중력에 끌려들었다는 가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없죠. (1963년) 미국은 아폴로 계획을 시작했습니다. 이 임무의 목적 중 하나는 달의 형성 원인을 알아내는 것이었죠. Houston, Sweet 16 has arrived. Okay. Ryan, you go for landing. Okay, down at 3. Stand by for contact. Contact. Wow! Come on, man. Fantastic. 1960년대 말에서 70년대 초까지 미국의 우주 비행사들은 6차례 달을 방문했습니다. 이들은 골프도 쳤고 비포장 도로 주행 실력을 테스트하기도 했으며 지구의 학자들이 연구할 수 있도록 381kg의 월석도 가져왔습니다. How about rolling that one over? No way. 이들이 지구로 가져온 표본에서 이상한 점들이 발견됐습니다. 과학자들의 분석 결과 월석은 마치 가열된 것처럼 아주 건조한 상태였습니다. 의문이 가득한 결과였죠. 달의 탄생에 관한 어떤 가설도 이 수수께끼를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1990년대 행성과학자 로빈 캐넙은 새로운 이론을 시험대에 올렸습니다. 슈퍼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해 캐넙은 지구가 다른 행성과 충돌했을 때의 상황을 재구성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This is a simulation of a single impact by a roughly Mars-sized planet, shown here in the upper right, colliding with the young proto-Earth, represented by this object here. So the impactors come in and hit the Earth at a very oblique angle, at about 45 degrees, and you can see this long arm of material right here. That's actually the impactor. It's been stretched out and distorted by the impact event itself. There's an inner clump of material, you can see it right here, that will re-impact with the Earth. After a little more time, this outer clump of impactor material, it makes a very close pass by the Earth. As a result of the Earth's gravity, this initial clump is sheared out into a long arm of material, which then finally breaks up to form a disk. And it's from this disk of material orbiting the Earth that we believe the Moon then later accumulates. 이 시뮬레이션을 통해 캐넙은 충돌 당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정확히 알아냈습니다. There would have been this unbelievably large impacting planet racing towards the Earth at a speed of 7 miles per second. This would have been an enormous object, a planet that was half the size of the Earth itself, and so would have completely filled the sky just before impact. The impact itself was an incredibly energetic event with enough energy to completely melt the whole of the Earth and vaporize a significant portion of the rock in the Earth. 지구와 충돌하는 순간 비껴 부딪혔음에도 불구하고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대부분의 잔해는 거대한 바위와 먼지의 원반 모양을 형성한 채 지구 궤도에 머물렀습니다. 그 사이에서 덩어리가 형성되고 점점 커지면서 원반 속 다른 물질들을 끌어들일 만큼의 중력이 생겨났습니다. 이것이 달이 됐습니다. 지구가 만들어지기 시작한 지 이제 5천만 년이 지났습니다. 지구의 전 역사를 12시간으로 나타내는 시계 속에서는 겨우 8분이 흘렀죠. 이 시기에 지구는 우리가 알고 있는 행성과는 아주 다른 모습을 하고 있죠. 대지는 충돌의 충격으로 인해 수천 년 동안 녹아 있었습니다. 달은 오늘날보다 15배나 가까이 있었죠. You can imagine what is now a stunning sight on a full moon night would have been breathtaking at that time, with the moon 15 times larger than we currently see it. 행성과의 충돌과 달의 형성으로 인해 지구는 생명 탄생에 적합한 비열로 다시 태어날 수 있었습니다. 바로 이 충돌로 인해 지구의 축이 기울어졌을 수 있습니다. 이 기울기 덕분에 계절이 탄생했죠. 기울어진 축 덕분에 지구의 기후는 1년에 걸쳐 천천히 변화하게 됐습니다. 1년이란 생활 주기가 생겨난 것이죠. 계절이 없었어도 생명은 지구에서 진화할 수 있었겠지만 그랬다면 지구는 지금과는 무척 다른 행성이었을 것입니다. 달이 만들어지면서 조류도 생겨났습니다. 달이 지금보다 가까웠을 때는 훨씬 더 강했겠지만 달이 조금씩 멀어지면서 조류도 약해졌죠.
오늘날 우린 바다의 존재를 당연하게 여기지만 45억 년 전엔 바다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물이 없는 곳엔 생명도 존재할 수 없죠. 지구의 물이 어디에서 왔고 어떻게 존재하게 됐는지는 과학에서 가장 놀라운 얘기 중 하나입니다. 네이키드 사이언스는 지금 지구의 탄생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자연은 어떻게 지구를 생명의 별로 만들었을까요? 우리는 지구가 거대한 가스와 먼지의 구름에서 만들어졌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지구의 철핵은 자기장을 형성해 태양풍과 함께 날아오는 치명적인 입자들을 막아줍니다. 지구는 다른 행성과의 충돌에서도 살아남았습니다. 하지만 생명체가 태어나려면 물이 있어야만 합니다. 지구에 물이 등장한 경로는 지금까지도 과학의 수수께끼로 남아있죠. 현재 지구상에 있는 물의 양은 13억 8,500만 입방킬로미터입니다. 올림픽 수영 경기장 394조 개를 채울 수 있는 양이죠. 하지만 많은 천문학자들은 초기 지구에 물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극히 소량이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구가 형성되던 시절 태양계 내부는 물이 존재하기엔 너무 뜨거웠습니다. 태양에서 소행성대까지의 구간은 말 그대로 바짝 말라 있었죠. 지구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있었던 물은 2억 5,700만 킬로미터나 떨어져 있는 소행성대 외곽이었습니다. 태양의 열기에서 멀리 떨어진 이곳에서 물은 얼어붙은 채로 소행성들 사이에 섞여 들어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물이 어떻게 지구까지 왔는지는 과학자들이 이제 막 풀기 시작한 수수께끼입니다. 2005년 1월 발사된 나사의 한 독특한 우주선에서 하나의 단서가 발견됐습니다. 딥 임팩트란 이름의 이 우주선의 임무는 약 4억 3천만 킬로미터를 날아간 후 템펠-1이란 혜성의 표면에 무게 360kg의 구리 충돌체를 떨어뜨리는 것이었습니다. 이 임무는 태양계에서 가장 신비로운 존재들 중 하나인 혜성을 좀 더 이해하고자 추진됐죠. 지구에 물을 가져온 것이 혜성이었다는 주장은 몇 세기나 이어져 왔습니다. 달 표면의 크리에이터를 보면 거대한 물체가 충돌했던 흔적이 고스란히 보였기 때문이었죠. 이와 비슷한 충돌이 분명히 지구에도 있었지만 지구의 훨씬 역동적인 지각 활동으로 그 흔적은 모두 사라졌습니다. 과학자들 역시 혜성이 얼음의 형태로 물을 보유하고 있었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혜성의 내부를 조사했던 것은 딥 임팩트 임무가 처음이었습니다. 2005년 7월 4일 나사의 과학자들은 충돌체가 시속 37,000km의 속도로 혜성에 다가가는 것을 초조하게 기다렸습니다. 충돌체는 정확히 명중했습니다. 폭발은 전 세계의 망원경으로 관찰됐습니다. 파편을 분석한 결과 혜성에 상당한 양의 물이 포함됐음이 확인됐죠. 그렇다면 정말 혜성이 지구로 물을 가져온 것일까요? 천문학자들은 무선 망원경을 통해 다른 혜성의 꼴에 있는 물의 형태를 연구해 왔습니다. 지구상의 물과 같은 성분인지 알아보려던 것이었죠. 과학자들은 지금까지 3개의 혜성만을 분석했지만 결과는 혜성 이론과는 거리가 있었습니다. 혜성 속에 들어있던 물은 지구상의 물 성분과 달랐던 것이었죠.
해성 이론은 아직 사라지지 않았지만 이미 신빙성을 잃고 있습니다. 대신 과학자들은 흥미로운 새 이론을 세웠습니다. 2000년 1월 18일 중요한 단서가 나타났습니다. 그날 밤 밝은 불빛 하나가 캐나다 서부의 하늘을 가로질렀습니다. 수십 명의 목격자들이 유성이 떨어지는 것을 목격했죠. 유성이 관찰된 지 몇 초 뒤 지역 사진작가가 유성이 하늘에 남긴 흔적을 촬영했습니다. 대기권으로 들어온 뒤 유성은 수십 조각으로 부서져 브리티시 컬럼비아주의 타기시 호수에 떨어졌습니다. 며칠 동안 과학자들은 현장에서 얼어붙은 파편들을 수집했습니다. 얼음에서 꺼낸 파편들은 지금껏 수집된 가장 상태가 좋은 운석이었습니다. 그중 온전한 한 조각이 휴스턴에 있는 존슨 우주센터의 나사 연구실로 보내졌죠. 우주과학자 마이클 졸렌스키가 검사를 맡았습니다. 운석은 지구의 대기권으로 들어오면서 엄청난 열과 마찰을 겪었던 것 치고는 상태가 아주 좋았습니다. The meteorites, they're cold soaked in space for millions of years. So they're very, very cold. And they enter the atmosphere at high velocity, and they do in fact get very hot on the outside, but they're only heated for a few seconds. And that's not long enough for the heat to get all the way in past a few millimeters actually. 즉, 지구에 떨어진 운석들은 아주 빠르게 식는다는 의미죠. You hear of reports of meteorites causing fires on the ground, things like that. That's always wrong. They're actually quite cold to the touch after a few seconds. 하지만 타기시 호수에 떨어진 것처럼 연약한 운석의 경우야말로 정말 중요한 증거물입니다. We're lucky it fell in a frozen lake. If it had fallen anywhere else, it would have easily fallen apart to dust in a few days. And so it's quite possible this kind of meteorite falls to Earth very, very commonly. It's just usually destroyed. 운석 내부는 얼어붙은 상태였기 때문에 졸렌스키는 그 구성 성분을 분석할 수 있었습니다. This is a sample of the Tagish Lake meteorite. The black material here is mostly clay minerals, the kind that you'd find in your yard. And these clay minerals contain water molecules trapped inside. And so about 20% of this meteorite by weight is water. That's a huge amount. 운석이 떨어진 위치와 각도를 분석해서 천문학자들은 운석의 본 궤도를 추적했습니다. 이 운석은 소행성대 바깥쪽에서 날아온 것이었죠. If you do telescopic observations of asteroids, what you find is as you move farther and farther from the sun, the asteroids have more and more water. 이제 천문학자들은 이런 소행성이 지구에 물을 가져다 줬다는 가설을 세웠습니다. 만약 이들이 옳다면 우리의 바다는 엄청난 유성우의 공격으로 인해 우주로부터 온 것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의문은 남습니다. 이렇게 많은 소행성들이 어떤 이유로 궤도를 벗어나 지구까지 날아오게 됐을까요? 원인은 태양계에서 가장 큰 행성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목성은 소행성대 바로 너머에 있습니다. 그 크기가 너무나도 커서 목성의 중력은 근처에 다가오는 모든 물체를 방해하게 됩니다. 먼 옛날 목성은 수천 개의 소행성들의 궤도를 기존의 원형에서 타원형으로 바꿨고 이 궤도는 지구와 겹치게 됐습니다. 상황이 그렇게 되자 충돌을 피할 수 없었죠. 지구는 폭격을 당했습니다. 소행성들은 지구와 충돌하면서 산산이 부서졌고 내부에 있던 수분도 빠져나왔죠. 폭발에 폭발이 이어지면서 오늘날의 바다가 만들어졌습니다. 과학자들은 지구에 물이 생기기까진 수억 년이 걸렸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의 증거는 그보다 훨씬 앞섰음을 보여주고 있죠.
그 증거들은 지질학자 스티븐 모제슈의 연구를 통해 발표됐습니다. 콜로라도주 볼더에 있는 연구실에서 모제슈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돌들을 기계로 갈고 있습니다. 그는 그 안에서 지르콘이라는 작은 결정을 추출했습니다. Zircon is a common mineral. It's generally small. It's hard to destroy. 모제슈는 이온 마이크로 탐침을 이용해 지르콘을 분석하고 그 안에 포함된 산소의 구성을 측정했습니다. 그는 이 결정이 한 특정 형태의 암석으로부터 나왔음을 알아냈습니다. 지구상에 물이 있어야만 존재할 수 있는 종류였죠. What was startling, exciting, fun was that the zircon showed not only that things on the Earth's surface had stabilized to within normal conditions, but that water was present, and water was present everywhere. 모제슈는 지르콘의 연대를 측정해 지구상에 물이 등장한 시기를 추정했습니다. The zircons in some of the rocks there are very close to 4.4 billion years old. 지구상에 물이 등장하기 시작한 것은 지구 탄생 후 1억 5천만 년 이내란 얘기죠. 지구의 역사를 12시간으로 표시한 우리의 시계에서는 지구란 행성이 형성되고 25분째가 지나고 있습니다. 당시 지구는 지금과는 굉장히 다른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바다는 열수 분출공에서 솟아나온 철 성분으로 가득 차 있었죠. 대기도 오늘날보다 훨씬 더 밀도가 높았습니다. An ocean rich in iron would have appeared green. A denser atmosphere would have given a reddish tinge to the sky. 환경은 인간이 살아가는 데에 더 좋은 상태로 변하고 있었습니다. 대지의 온도도 이제 적당하게 낮아졌고 생명을 유지해줄 물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치명적인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대기의 가스는 대부분 질소와 이산화탄소 그리고 메탄이었습니다. 인간이 호흡할 산소는 부족했죠. 숨을 쉴 산소가 없으면 인간이 살아남을 방법도 없습니다. 생성 초기의 지구는 격렬하면서도 다양한 충격과 비온을 겪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초기의 활동은 느려졌고 생성된 지 5억 년이 지난 뒤에야 지구의 온도도 식고 바다도 생겼습니다. 하지만 대기엔 여전히 산소가 없었죠. 산소가 없으면 인간도 동물도 살 수 없습니다. 지질학자 마틴 반 크라넨동크는 지구에 어떻게 산소가 생겨나게 됐는지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는 연구를 통해 호주 서부 해안에 있는 샤크베이에 왔습니다. 이곳은 세계유산 등록지로 광활한 해초들의 서식지이자 듀공과 돌고래들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반크라넨동크의 방문 목적은 그보다 훨씬 오래된 생물입니다. 이 기묘한 생물이 사는 곳은 세계에서 단 2곳뿐입니다. 바로 스트로마톨라이트라 불리는 생물들이죠. These stromatolites have been growing here since the end of the last ice age, about 10,000 years ago. And at that time, the sea level was a little bit higher. And so these structures grew up to the present height that you see them.
스트로마톨라이트는 원시 생물로 여기엔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살아있는 박테리아와 미사로 이루어진 짧은 기둥 형태와 평평한 박테리아 판 모양이죠. 스트로마톨라이트에서 살아있는 부분은 광합성을 통해 자라는 청록색 박테리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박테리아들은 태양 에너지를 받아 이산화탄소를 산소로 변환시킵니다. It's really the result of this process of giving off oxygen that we have planet Earth as we know it today, and habitats that people like us, humans, and all the other animals and plants are able to live on planet Earth. 스트로마톨라이트가 지구에 산소를 만들었다고 반 크라넨동크가 믿게 된 것은 약 1600km 떨어진 호주 북부에서 있었던 놀라운 발견 때문이었습니다. 이곳은 필바라로 지구상에서 가장 오래된 경관 중 하나입니다. 지구 초기의 역사에 대해 알고 싶다면 바로 이곳에 꼭 와봐야죠. It was really like you're transported back into a time machine of early Earth. It just sort of gave me goosebumps and shivers to walk over this ancient environment where you could still see the processes that happened 3.5 billion years ago. 보호를 위해 위치조차 비밀에 붙여진 이곳에 지구상에서 가장 오래된 화석이 발견됐습니다. 바로 스트로마톨라이트의 조상이었죠. What's remarkable about this outcrop in the Pilbara is that it contains the oldest evidence for life on Earth. We're looking at here in front of me our great-great-great-great-great-great-great-grandfathers and grandmothers. 최초의 생명이 어떻게 탄생했는지는 그 누구도 모르지만 이 놀라운 화석들은 지구가 형성된 직후에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 스트로마톨라이트 화석들은 공룡보다 15배나 더 오래됐으며 화석을 만든 박테리아들은 지구가 만들어지고 불과 10억 년 뒤에 이곳에서 살았습니다. 우리의 12시간 시계는 이제 2시 40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These would have been the first organisms that would have started the process of change of Earth's atmosphere to an oxygen-rich atmosphere, which has allowed us, mankind, and all the rest of life that we know today to evolve on planet Earth. 스트로마톨라이트가 35억 년 전에도 지구상에 있었다면 그들로 인해 대기 중 산소의 양도 늘어났어야 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다음 10억 년 동안에도 대기 중 산소의 양은 거의 그대로였죠. 그렇다면 스트로마톨라이트가 생산했던 산소들은 어떻게 된 것일까요? 그 답은 480km 떨어진 카리지니 국립공원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 바위들 사이에 사라진 산소의 비밀을 풀 열쇠가 숨겨져 있습니다. 지질학자들은 이 바위들을 철층리층이라 부르며 스트로마톨라이트 덕분에 만들어진 것이라고 믿고 있죠. Well, these banded iron formations are the product of a remarkable set of circumstances in Earth history. They formed about 2.5 billion years ago when the Earth was very young, and are the product, we think now, of microbial action in the ancient oceans. 지구의 초기 바다엔 철이 가득했습니다. 스트로마톨라이트의 박테리아가 뿜어낸 산소는 물속의 철과 반응했죠. 간단한 실험으로 반응을 재현해 보겠습니다. 플라스크 속 물엔 철이 들어있는데 고대의 바다와 같은 색깔입니다. 산소를 발생시키는 스트로마톨라이트의 기능은 펌프가 대신합니다. 보글거리며 올라오는 산소는 철과 반응해 산화철로 만듭니다. 그리고 이 산화철은 바닥으로 가라앉습니다. 녹이 된 것이죠. 고대 바다엔 철 성분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10억 년에 걸쳐 스트로마톨라이트가 만들어낸 산소를 거의 모두 흡수해버렸습니다. 생성된 녹은 침전돼 바다 밑으로 가라앉았고 점차 바위로 변했습니다. 이런 바위는 전 세계에서 발견되고 있는데 이런 바위엔 오늘날의 지구 대기보다 20배나 많은 산소가 포함되어 있다고 추정되고 있죠. 그리고 형성되기까지 엄청난 세월이 소요됐습니다. 지구의 전 역사를 12시간으로 줄여 보여주고 있는 우리의 시계입니다.
지구가 형성되는 데엔 첫 8분이 걸렸습니다. 25분이 지나자 지구는 차게 식고 표면에 물이 생겨났습니다. 하지만 바다에서 대부분의 철이 사라지고 이런 바위로 변하는 데엔 다시 4시간 30분이 걸렸습니다. 그 이후에야 대기 중에 산소 수치가 증가하기 시작했죠. 이는 25억 년 전에 생긴 일입니다. 다음 20억 년 동안 산소 수치는 계속해서 올라갔고 불과 5억 년 전에야 동물들이 생존할 수 있는 수준에 도달하게 됐죠. 이제 마침내 지구가 인간 생존에 적합한 곳으로 변한 것일까요? 이때는 기온도 확실히 내려갔고 마실 물도 있었고 숨 쉴 공기도 있었습니다. 만약 이때로 되돌아간다면 우리도 살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제 시계는 11시를 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초의 인간이 지구의 대지를 걷기까지는 아직도 많은 시간이 지나야 합니다. 12시 37분 전 공룡들이 출현했습니다. 12시 10분 전 이들은 대재앙으로 인해 멸종하게 되죠. 12시를 19초 앞둔 시각에 마침내 최초의 인간들이 등장합니다. 여기까지 40억 년 이상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차가운 먼지와 가스로 가득했던 광활한 공간은 자연의 힘이 작용하면서 우주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유일한 안식처가 됐습니다. 우리의 보금자리인 지구인 것이죠.